이제 초전 테스트 앤 인스펙션으로 제가 이제 품질 대표로 왔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품질은 품질 경영 QM 그리고 품질 보증 QA로 해서 이제 두 가지 팀으로 있고요. QA 팀에는 품질 보증, 이제 감사라든가 인증 업무, 그리고 원자 내부 업무 그렇게 하는 인원이 5분이 계시고요. 잘 안 되는데 팀장님 1분, QA 엔지니어 4분, 보증 쪽 2분, 원자력 쪽에 2분. 그리고 저희 QM 파트는 저희 팀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QM 엔지니어 사무실 직원 중에 에이스 파트 3분, 그리고 이제 일반 석유화학 파트 7분, 그리고 오프쇼어하고 이제 LNGC 파트 저희 5명인데 제가 오프쇼어하고 LNG 쪽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담당입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 라인 QC 직원분들이 다 25분이 계세요. 실제로 이제 3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 중에서 저희가 이제 25명이 이제 라인 공정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의미는 저희가 이제 제품 품질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검사 쪽에 2분, 이제 부품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인수 검사 하시는 분 2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검사만 하시는 분이 2분, 그리고 이제 공정 검사 쪽에 21분. 이렇게 저희가 총 4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품질 조직의 이제 방침인데요. 이제 좀 읽어드리면 첫 번째, 품질 안전 보건 환경 경영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법규 준수. 두 번째, 고객 만족과 경쟁력 강화. 세 번째, 환경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개선. 네 번째, 근로자의 참여 및 적극적인 위험 예지 활동으로 재해 근절. 여기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제 생각에도 그렇고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고객이 만족해야 이제 저희가 수주를 따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밸브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도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참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초전 설비, 아무래도 요즘 초전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다 보니까 초전 설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10번,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10번이 보이실 텐데 저쪽이 저희가 테스트 공간입니다. 테스트 공간인데 원래 저쪽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실제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수량은 약 2개에서 3개. 하루에 초전 테스트 할 수 있는 배우 수량은 2개에서 3개, 공간은 한 군데였지만 지금은 저희가 증설하고 좀 장비를 많이 구축해서 저기 지금 3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하루에 한 10대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루에 초전 테스트한 수량을 늘린 만큼 이제 그만큼 많이 예를 들면 뭐 LNG선이 뭐 대형 호선 174K짜리가 몇 호선이 들어와도 일주일 안에 검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로 구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룸도 제가 처음에는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계속적인 이 수주를 받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성급, 선주, 조선소 뭐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조금 늘리고자 이제 회사에 제안을 했더니 회사에서도 흔쾌히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2군데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룸도 초전장에만 4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사무실에도 따로 감독하는 룸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군데에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이제 방이 준비되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정 검사를 좀 진행을 넘어갈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주조 단계에서 출당하기 전에 저희가 케미컬 아날리시스를 합니다. 이제 화학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분석 전에 사용 장비의 상태 확인이나 뭐 실험실에서 온습도 관리, 분석치의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을 때 시편 하나당 3번의 포인트를 찍어서
문제 없는 경우 화학 성분이 X텐 코드나 뭐 코드에 일치하는 경우에 출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재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을 만족하기 위한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시편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니컬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저쪽에 제가 따로 인장 충격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뭐 검사도 합니다. 뭐 경도 테스트라든가 뭐 하는데 제가 인장 충격을 따로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LNG 쪽에 있다 보니까 성급이랑 소재 검사를 좀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성급이랑 소재를 검사를 할 경우 저희는 주로 이제 납품하는 검사하거나 이제 테스트 진행하는 재질들이 서스 계열이다 보니까 인장 충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보시면 인장 밴딩 시험기에서 인장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샤르피 충격 시험기에서 충격 테스트를 하고 나서 결과값이 일치한지 안 한지 그렇게 해서 일치하거나 이제 뭐 적합하게 합격이 된 경우 저희가 소재 순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인장 충격 시편하고 뭐 충격 시편, 시편을 저희가 테스트하고 나서 남은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밑에 샘플로 넣어놓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됐을 때 이 제품이 이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질에 따라서 MT, RT, PT를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은 요쪽이 저희가 이제 소재 PT를 하는 모습이고요. 소재 PT뿐만이 아니라 이제 용접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부 타입, 버티컬 엔드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엔드부 가공도 전체 전수 PT 다 하고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크라이오제닉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엔드부 쪽은 전체 다 이제 고객 리콰이어먼트 사항인 POS 사항에서도 이제 전량 RT를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RT를 다 촬영하고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비주얼 앤 디멘전 검사입니다. 코드에 따른 마킹 상태 확인 그리고 저 클리닝 상태라든가 치수 확인을 하는 단계의 이제 검사고요. 그리고 인수 검사를 통해서 이 제품이 이 부품이 치수는 맞게 들어왔는지 뭐 성분은 맞는지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인수 검사라든가 치수 검사, 비주얼 검사를 전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인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팟 샘플로 볼트 너트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 부품 스템이라든가 볼트 너트, 실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스팟으로 체크를 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넘어간 제품들이 조립을 하고 나서 이제 압력 검사, 상온, 초저온, 작동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라인 QC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인 QC가 많은 이유가 이런 중요 공정 라인에 좀 배치가 좀 많이 되어 있으세요. 이 제품이 똑바로 조립은 되었는지, 핸들 방향에 뭐 문제는 없는지, 핸들 방향은 맞는지, 뭐 예를 들어서 MOV다 라고 하면은 적정 토르크로 오퍼레이팅 타임은 나오는지 등등에 대해서 전체 체크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 라인 QC 분들이 있으신 거고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압력 검사의 장비 공교정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승인 도면에 따른 핸드힐 방향 및 외관 확인, 부품 관련된 것 재질 다 확인을 하고 뭐 코드, 고객 스펙에 만족하는 압력 검사 수행, 누설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가 각각이 다 달라요. 뭐 코드에 따라서 해라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뭐 각 고객마다 따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상온 같은 경우에는 제로 리퀴지 베이스로 해서 최대한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리닝 검사인데요. 이 제품이 고객 입회 검사를 수행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클리닝 검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안 넣어놨지만은 클리닝 검사 외에도 저희가 페인팅 검사를 또 하는데요. 클리닝 검사는 클리닝 내외부의 오염을 확인을 하고 외관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페인트가 적용되는 경우 페인트 검사까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자체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저쪽 사진에 보시듯이 저 포장 박스 적재를 해서 제품 준비를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검사가 자체적으로 클리닝 검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장 검사까지 완료가 되었다.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최종 검사입니다. 최종 검사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한 두세 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가 핸들 방향으로 인해서 클레임 걸린 적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이유즉슨 뭐냐면 전체 이제 파이널 리비전 도면 기준으로 해서 이 외관, 마킹, 태그, 저 여기 보시는 요게 성급의 증서 넘버거든요. 이 증서 넘버까지 하나하나 팔로우를 다 해서 체크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인원을 좀 많이 배정한 만큼 사실 사이트 설치에서도 방향 안 맞거나 뭐 치수 안 맞거나 인넷 아웃넷 쪽 치수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사실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전수 체크를 통해서 최대한 문제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초전 검사하고 이런 걸 좀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1회부터 16회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일반 석유화학이나 원자력 일반 파트 쪽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수주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조금 조선소 좀 중심으로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조선소의 앞에 1회부터 16회까지는 좀 잘 많이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좀 참조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소 직원분들 듣고 계십니까? 네. 네. 자,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저 상온 상태에서 밸브 시험을 하는 조건이고요. CR 테스트, 시트 테스트, 백시트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디자인 프레셔의 1.5배로 쉘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엔트로 테스트를 하고요. 엔트로 테스트를 하고 시트는 1.1배.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보겠죠. 상온 상태에서 양방향으로 보고 이제 백시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게이트 글러브나 뭐 이런 밸브가 있다라고 하면은 백시트까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압력을 저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넣어서 반대쪽 시트 리크 테스트,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압을 넣어서 밑에 쪽에 확인하는 시트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버블 테스트를 통한 이제 쉘 테스트. 저희가 그렇게 이제 본넷 조인트 부까지 전체적으로 버블로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온 시험이 합격이 되면 이제 저희가 초전 공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아까 초전 시험은 저희 앞에 설계 김상호 차장님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니셜 프로빙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이제 에카질소 테스트 박스에 밸브를 담근 후에 안정화를 1시간을 시켜서 이제 시트 테스트,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오픈 클로즈, 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초전이 끝난 후에 회복 테스트, 리커버리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체는 전부 다 헬륨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요 표에는 조금 답답하게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이게 저희 테스트장에 보면 다 부착이 좀 크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BS6364 코드 기준으로 제작이 된 것이고 디자인 압력이 저희가 조선속계 보면은 10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주로 10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높은 게 25바 디자인 압력이 25바까지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이스로 만든 거고요. 150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압을 할 때 초전 테스트 상에 시트 테스트 가압을 할 때 3.5바 기준으로 가압을 하고, 그리고 300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7.5바 기준으로 가압을 합니다. 이
가압하는 시간은 저희가 보시면 1분으로 해놨어요. 이제 1분으로 해놓은 이유는 사실은 30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6364 코드에는 따로 유지 시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분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아마 타 업체도 보니까 1분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요 가압하는 시간, 홀딩하는 시간. 왜 1분을 하냐? 왜 3분을 하냐? 왜 5분을 하냐? 뭐 그렇게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회사마다 사실 절차서가 있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절차를 믿고 기준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해주셨으면은 저는 좋은 말씀을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현재까지는 다 저희가 성급이라든가 손주 다 동의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절차서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따로 코멘트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서류 검토를 하시거나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서로 어떻게 보면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리키지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6364 코드 기준에 따른 인치별로 이제 시간당 분당 이제 저 리크량을 계산해 놓은 건데 요것도 뭐 사실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코드 베이스로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고객마다 다 다르다는 거. 요게 요거는 왜 리키지 레이트는 우리 회사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는 각 회사의 리키지 레이트 범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입증 시험은 이제 초전을 시작하기 전에 초전 시험과 동일한 방법의 절차로 압력을 수행하는 시험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씩 똑같이 초전 상태에서 시트 쉘 테스트랑과 동일하게 이제 상온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유체는 헬륨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왼쪽에 보는 사진이 이제 장입 준비할 테스트 박스에 밸브가 들어가기 전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초전 기밀 시험을 시작이 되는데 저게 실제로 액화 질소에 밸브를 담근 후 마이너스 191도씨에서 6도씨까지 내려간 상태를 이제 보인 사진입니다. 시트 기밀 시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용기에 밸브를 담근 후 액화 질소 가스를 이용해 초전 상태로 만든 후 안정화를 거쳐서 밸브에 헬륨가스로 가압을 하여 시트에 대한 누설 확인을 하는 압력 시험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밀 시험, 시트 시험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경우 저희가 오픈 이제 쉘 테스트 하기 전에 작동 테스트를 합니다. 작동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오픈 클로즈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MO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클로즈 타임을 측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토르크도 측정을 하고, 뭐 HOV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핸드펌프로 작동 시험을 다 실시를 합니다. GOV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매뉴얼로 작동 시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쉘 테스트는 시트 압력의 1.1배로 예를 들어서 디자인 압력이 10바다라고 하면은 이제 11바로 15분 안정화를 시켜서 홀딩을 해가지고 하프로 오픈한 상태에서 15분 안정화를 해서 밸브에서 끄집어냅니다. 이제 테스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밸브를 끄집어내서 헬륨 디텍터기로 헬륨이 리크되는 게 없는지 등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저희가 이제 자동 복귀 시험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그날 초전을 해가지고 그날 상호 복귀는 안 되고요. 그 다음날 상호 복귀가 되는데 상호 복귀하고 나서 똑같이 이제 시트로 초전했던 시트 압력은 똑같이 1분씩 가압을 150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3.5바, 300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7.5바씩 가압을 해서 시트 리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이 초전 라인에서 저희가 시트 체크하는 방법은 이제 디지털 게이지로 체킹을 합니다. 디지털 게이지에서 리크가 되는 양이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로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이 성급 승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이드가 이제 영국 성급인데, 영국 성급은 저희가 공장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입 어프로발을 진행을 했고, 버터플라이 볼 글러브 체크 밸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타입 어프로발 아이템 확장을 했어요. 확정을 해서 테스트는 다 끝이 났고 지금 증서 발급 대기 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버터플라이 밸브 말고도 NPC에 들어가는 소형 라인의 이제 게이트 글러브 체크 밸브의 수주를 위해서 조금 더 이 로이드랑 같이 지금 타입 어프로발을 좀 진행을 했고 계속해서 이거 타성급하고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DMV 노르웨이 성급은 공장 승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입 어프로발 버터플라이 밸브, 볼 글러브 체크 밸브가 되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DMV는 이제 3가지 사이즈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형부터 대형 라인까지 지금 TA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DMV도요. ABS 같은 경우에는 공장 승인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어세스먼트를 해서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의 디자인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소형부터 대형 사이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BV는 공장 승인, 타입 어프로발, 버터플라이 밸브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레지스터 우리 한국 성급 공장 승인 되어 있고 타입 어프로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버터플라이 밸브, 볼 글러브 체크 밸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 성급 같은 경우에도 공장 승인, 타입 어프로발 그 다음에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니폰, 일본 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장 승인만 아직 되어 있고 같이 하는 좀 배가 없다 보니까 아직 공장 승인만 되어 있고 뭐 TA나 기타 다른 뭐 인증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 RMRS라 해서 이제 러시아 성급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타입 어프로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RMRS 같은 경우에는 공장 승인보다 여기는 보니까 호선별로의 그 재질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익스텐션 메테리얼 그 어세트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RMRS는. 그래서 저희는 RMRS는 공장 승인을 받기보다 수주된 시리즈 호선으로 재질 승인을 받아서 지금 RMRS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한 거고요. 보시면 ABS 공장 승인된 CS는 카본 스틸, SS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보시면 승인이 쭉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고 버터플라이 글러브 체크 볼 지금 저렇게 저희가 승인 받아 놓은 현황이고 그리고 이제 글러브 체크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지금 제가 올해 9월달에 로이드랑 같이 진행한 이제 타입 어프로발의 GGC 소형 밸브 진행한 현황입니다. 시간 조금 남아 있어서 질문 조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 네. 저희는 지금 ES636과 코드 한국은 따르잖아요. 네네. 외국의 성급에 이거 수출할 때 저희 지금 코바스 기준하고 같은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저 수출한 게 네. 매뉴얼 쪽인지 아니면 오너드 쪽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코바스 쪽에 지금 최대 승인받는 볼 맥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몇 파운드인지 예. 까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장이 사실 전문가시긴 한데 팀장님 안 계시나요? 사실 저는 코가스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급 쪽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가스 기준하고 상급 기준하고 달라요. 검사 기준도 훨씬 코가스가 까다롭고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압력도 높고 훨씬 검사 공정이 많습니다. 제가 코가스를 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신 성급하고 코가스하고 검사 기준은 다르다. 그리고 코가스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압력도 높고 이제 누설량도 다릅니다. 다르고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코가스랑 성급이랑 아예 좀 별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다 다르고요. 검사 절차도. BS 6394 코드 기준을 하지만 가스공사가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코드 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급하고 이제 코가스하고는 제가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팀장님이 저 가스공사를 계속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을 제 팀장님이 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PK빌벤 엔지니어링 품질 경영 팀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쪽에서 가스 안전공사 돼 있는 몰벨 아이템은 50에 4인치부터 8인치까지가 되어 있고, 902인치부터 912인치까지 성능이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가스공사 기준에 맞게끔 가스공사하고 그다음 가스안전공사 기준에 맞게끔 다 하게끔 해서 되어 있고, 이제 가스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기준 중에 압력하고 누설량이 좀 차이가 나는데,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압력이 좀 높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 하다 보니까 압력은 좀 낮고 그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코가스 관련 가스공사 사장님들 저희가 뭐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예, 뭐 쉬는 시간 오시면은 저랑 같이 있을 테니까요. 뭐 다른 성급이나 뭐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어요? 성급 관련된 뭐 현황이라든가 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네,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칭찬 하루에 하나씩 해야 되겠네요.